자, 7호 교재 봅니다. 7호 교재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자, 7호 교재 4페이지 오늘 할 건데, 오늘 하는 게 이제 환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공부하는데 재밌다 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문과 가시면 되고, 이거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이과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단락 한번 나눠볼게. 첫 번째, 하나, 둘, 셋, 네 단락으로 나눠졌네요. 단락 나누면서 슬쩍 봤더니 세 번째 단락에 기억, 니은 이런 거 보이죠? 그럼 문제 내가 확인하라고 그랬지? 자, 뒤로 갔더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나오는군요. 그죠? 2번 문제 봅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제시문에 그래프를 설명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래프 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옆에 써볼게요. 그래프 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X축과 Y축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 나오면 반드시 뭐해서 X축, Y축 확인하는 겁니다. Y축 확인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확인하기,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 X축에다 동그라미 땅 치는 거야. X축 봤더니 뭐냐면 여기가 뭐냐, X축에 시간이군요.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고, Y축도 체크해야 합니다. Y축에다 땅 치면 여기가 뭐야? 경상수지라고 나왔죠? 경상수지가 Y축이구나. 그래프 나오면 제일 먼저 할 건 X축과 Y축을 확인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오답이 뭐가 나올 거냐면 X축이 시간인데 오른쪽으로 하는데 뭐 공간이 변한다는 둥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가장 X축과 Y축만 잘 확인하면 시험 문제 하나는 그냥 맞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3번에 기억이 있구나.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단락 읽고 3번 풀러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락 읽고 3, 4번을 같이 풀 수 있는 거였겠죠. 근데 4번 봤더니 여기 뭐가 나왔어? 속담 격언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외우는 게 이거야.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속담 격언이 나오잖아. 요거는 언제 수능 문제인가 봤더니 2011년도 수능 문제였네. 이렇게 속담 격언이 나오니까 항상 우리가 주별로 나눠서 외워와야 돼. 그럼 슬쩍 봤더니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지기 바란다. 이건 뭐예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이런 거 쓰는 거야. 감나무가 있는데 감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가서 따야 되잖아. 근데 얘는 뭐 하냐면 그냥 밑에서 하고 벌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을 때 이런 속담을 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누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이겠지? 세 번째 거,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답니다. 가난한 것을 극복하는 건 나라에서도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같고요. 4번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대. 아무리 익숙해도 실수한다. 이런 얘기지? 5번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렇게 나왔네? 거기에 경마는요, 달리는 말 그거 아니야. 그 경마가 아니고 원래는 견마에서 온 말이야. 그래서 그 견마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운전기사. 그죠? 자동차가 있는데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 있잖아. 그 운전기사. 그러니까 견마는 뭐냐면 대신 말을 운전해주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겠죠? 달리는 말 아니다. 그러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거 있죠. 말이 걸었을 때는 말을 하나 사고 싶고요. 말을 정작 샀더니 뭐 하고 싶은 거야? 말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타면 경마 잡힌다 이런 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돼?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지. 그죠? 처음에는 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차가 생기니까 뭐해? 그럼 운전기사가 생겼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입니다. 욕심이 끝도 없다는 이런 얘기야. 그럼 문제 대충 확인을 쫙 해봤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이 한번 분석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출발. 연필로 최대한 밑줄 쳐가면서 연습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래프 보는 방법 한번 했고요. 두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달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빗금을 살짝 쳐주라고 그랬죠? 그죠?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일반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빗금을 살짝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글을 처음 읽는데 뒷글이 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쳐놓는 거야. 왜냐면 항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쓴다는 건 어딘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와.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쭉 읽다가 이게 나오는 순간 아하, 우리 아까 체크해놨잖아. 그럼 여기에다 잽싸게 이렇게 삼각형 치고 얘는 역삼각형 쳐서 이렇게 대조점을 찾아야 합니다. 뭐가 큰 차이가 있지 찾는 거야. 그러면 왜 처음부터 삼각형 치지 않았어요? 아직 모르잖아. 처음 읽는데 뒷글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렇게 빗금을 치는 이유는 경험상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라면 언젠간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올 테니까 여기 있다라고 체크를 해놓는 거야. 만약에 대조가 정확히 나오면 그 차이가 핵심 포인트죠. 얘만 알면 그 지문은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읽어볼게. 자, 일반적으로 환율하고 주석이 땅 달렸습니다. 주석이 달렸네. 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거. 밑에 주석 좀 한번 볼게요. 환율 봤더니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환율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라고 했냐? 원화의 단위라고 했냐? 원화의 양이라고 했네? 원화의 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을 좀 한번 끌어와야 되는데 분수식에서 분모 분자 있죠. 그 모가 엄마라고 그랬잖아. 자가 자식이고. 그러면 항상 기준이 되는 건 자식이 오는 건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야. 원화 1단위와 바뀌는 거니까 외화 1단위와 바뀌는 거니까 얘가 바로 기준이겠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외화 1단위와 바뀌는 양을 계산할 거야. 기준이 뭐예요? 외화 1단위라니까 이거야. 그럼 얘가 기준이니까 얘는 뭐겠어? 그렇다면 얘는 분모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원화의 양 얘가 뭐겠어? 바로 분자겠죠. 그러면 환율을 따진다면 다시 말 바꾸면 외화 1단위 1달러라고 볼게요. 1달러가 있다면 여기에 뭐였어? 원화가 있겠죠? 여기 만약에 지금 현재가 얼마냐면 137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보니까 1400원이라고 해볼게요. 1400원 이렇게 할게요. 1달러를 줬더니 1400원이랑 교환되는 거야. 그때 환율은 얼마예요? 1400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봐. 됐죠? 환율은 14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일단 기본적인 좀 개념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환율이 자, 여기 볼게요. 일단 환율의 상승은 이렇게 얘기했네. 환율의 상승은 이게 주어져? 그럼 이제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원래 1달러가 1000원에 바꿔서 교환되고 있었는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뭐야?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상승했으니까 1달러가 14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환율 상승했다라는 건 1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달러가 뭐 1400원 요 상태가 환율이 상승한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1000에서 1400으로 갔으니까 이게 환율의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하는 사람이 좋을까? 수입하는 사람이 좋을까? 이제 이걸 따질 거야. 이건데 그냥 외울까요? 아니야. 외우면 안 돼.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또 헷갈려. 그냥 지금 이해를 하자고요. 자, 이제 해볼게. 환율이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수출업자를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수출한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쳐볼게요. 수출이니까 물건이 저쪽 바깥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떻게 써? 이제 물건이 가겠죠. 1달러짜리라고 하자. 내가 1달러짜리 물건을 보냈어요. 그럼 미국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그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 1달러를 지급해야겠지. 이런 구조잖아. 그러면 내가 물건을 하나 주고 나서 1달러를 받았어요. 이제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하잖아. 외환은행에 가요.
이거 바꿔주세요 했더니 어제까지는 1,000원을 받았는데 오늘 얼마 받아? 1,400원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1달러를 1,000원에 받았어. 근데 1,000원 받았고 오늘 갔더니 1,400원을 주네? 좋아, 싫어? 좋겠죠?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하, 얘가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자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1,000원 받던 걸 갑자기 똑같은 물건을 팔았는데 1,000원이었는데 1,400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좋냐? 공짜로 0.4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도 있겠죠? 수입업자는 어떨까 보자. 자,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 있어. 수입한다는 건 물건이 요번엔 들어와야죠. 물건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내가 그에 대한 가격을 제시해야죠. 줘야 하잖아. 근데 미국 놈한테 내가 1,000원을 딱 주면 미국 놈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물건을 사려고 외환은행에 가서 자, 1달러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줬다, 무심결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외환은행에서 무슨 소리야? 400원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이면 이 물건을 받았는데 오늘 얼마 내야 돼? 1,400원을 내야 되지. 그럼 얘는 어떡할까? 얘는 불리해지겠죠. 불리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해봐. 외우려고 들지 마. 환율 상승은 수출업자가 유리해요. 수입업자 불리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저처럼 한번 해봐. 환율이 하락했어요. 요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환율이 하락했다는 건 1달러에 1,000원 받던 걸 어떻게 했어? 1달러에 800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봐. 수출업자가 유리할까? 수입업자가 유리할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봐. 한번 세봐. 해봐.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어제까진 1,000원이었는데 오늘 800원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출업자가 유리할지 수입업자가 유리할지를 여러분이 한번 해봐. 아까 했던 걸 봤을 땐 수입업자가 유리할 거야.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증명을 해봐. 저처럼 증명을 한번 해봐. 어떤 개념인지 머릿속으로. 은서야. 자, 수입업자는 환율이 하락하면 누가 유리하니? 수출업자 유리해? 수출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생각해보면 물건을 팔아서 1달러를 받았더니 오늘 외환은행에 갔더니 얼마 줘? 800원 줬죠? 어제까진 1,000원이었는데 그럼 뭐겠어? 아이고, 얘는 어떻게 써? 불리한 거죠. 어제까진 1,000원 받다가 오늘 800원 받으니까. 반대로 수입업자는 어떻게 해요? 자, 물건을 하나 1달러짜리 사려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1,000원을 냈는데 오늘 얼마만 내도 돼? 800원만 내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유리한 상태겠지.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그럼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야겠어요.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환율이 상승했을 때 가는 게 좋을까? 환율이 하락했을 때 가는 게 좋을까? 그렇지. 환율이 하락했을 때 가는 게 좋겠죠. 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 그러면 정부는 환율이 상승하는 게 좋을까? 하락하는 게 좋을까? 정부는 그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환율이 막 상승했어요. 그럼 뭐야? 수출업자 난리 나. 좋아하겠지. 그죠? 삼성전자 막 난리 납니다. 수출 호황 와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정작 여러분 아버님들은 석유 같은 건 100% 수입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아우 이거 자동차 운행하기 힘들어 막 난리칠 거잖아. 아우성 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어떻게 써? 이제 선거철 가까우면 어떻게 돼? 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정부에서는 표를 받으려고 대부분의 사람을 좋게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 환율이 웬만하면 떨어지게끔 막 유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써? 뭐 수입하는 것도 뭐 쉽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가 난리칩니다. 야이씨! 이렇게 수출업자 다 죽이려고 하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대기업들은 어떻게 난리치냐면 삼성전자가 직접 나와서 막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모든 대기업들은 언론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신문, 종편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언론에서 떠돕니다. 지금 수출이 개폭망,
이러다 나라 망할지 몰라. 뭐 이렇게 막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또 정부가 슬쩍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때 다른 거야. 됐죠? 자, 이제. 자, 요거 이해했다고 치고. 자, 들어갑니다.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한답니다. 그럼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가 개선되는구나. 개선된다라는 건 좋게 변하는 거지. 그 밑에 봤더니 주석 달렸잖아. 주석을 봤더니 뭐라고 했어? 경상수지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라고 이렇게 나왔네. 수입액. 그러면 공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 옆으로 슬쩍 빼놓으라고 그랬죠. 공식은 무조건 빼놓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이군요. 수입액. 이렇게 슬쩍 빼놔야 돼. 오른쪽에 빼놓던 왼쪽에 빼놓던 여러분 편한 대로. 그러니까 개선된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액이 500원인데 수입액이 400원이야. 그러면 경상수지는 얼마? 100이죠. 개선된다는 건 이것도 개선되는 거죠. 510원이고 얘가 400이야. 그럼 경상수지가 110이죠. 이것도 개선이죠. 조금씩 나아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할 거 하나 볼까요? 참고. 만약에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많으면.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흑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훨씬 많아. 그럼 경상수지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가죠?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아유 경상수지가 적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런 건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패스. 여긴 안 나왔으니까 갑니다. 다시. 자, 일반적으로 환율의 향승은 경상수지가 개선된답니다. 경상수지가 개선돼? 좋아, 볼게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거겠죠?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진 외화를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외화가 오겠죠. 벌어진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때문에 나오면 인과관계지.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잖아. 그러니까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거죠. 이게 원인입니다.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거야. 물건 팔아서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를 어떻게 써? 외환은행에 가서 바꾼다고요, 돈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했다면 그럼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얼마야?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1,400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팔았지만 물건을 똑같이 하나를 팔았지만 0.4배가 생긴 거잖아. 1,400원 받았으니까.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춰도 그러면 외국에서 외화 가격을 다소 낮췄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1,400원인데 요 가격을 어떻게 해서 1,000원에 팔던 걸 어떻게 950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낮춰도 수출량이 늘어난다면 내가 950원으로 슬쩍 낮춰도 그죠? 950원을 슬쩍 낮췄다가 하면 얼마야? 야 환율이 얼마 될 거면 1,400원이니까 또 돈을 더 벌 거 아니야. 50원 낮춘 것보단 더 많이 벌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수출액은 증가한답니다. 결국 이 얘기야.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수출액은 증가된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순간 수출액은 증가합니다. 이번에 길게 나왔잖아. 환율 상승하면 수출액은 증가합니다. 똑같이 한 개씩을 팔았다고 해도 어떻게 써요? 1,000원이었는데 1,400원이니까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죠? 자, 동시에 플러스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이면 수입하던 걸 1,400원이라고 써야겠지. 그죠? 상승하죠. 그렇잖아. 어제까지는 1,000원에 팔던 게 이제 어떻게 해서 1,400원의 가격표가 매겨지니까 어떻게 해서 가격이 상승한 거죠. 올라갔지.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덜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덜 소비합니다. 수입품을 어떻게 한다? 덜 소비함으로. 뭐뭐함으로. 이것도 인과관계잖아. 그러니까 수입품을 덜 소비하는 게 원인입니다. 수입품을 덜 소비한다라는 건 수입을 덜 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수입액은 감소하는 결과가 생기죠. 어머? 그러면 봐라. 환율이 상승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 환율이 상승했더니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했답니다. 수출액은 증가하고 여기 다시 공식 보면 경상수지에서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경상수지가 더 좋아지는 거지. 자, 그런데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다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율 상승이 항상 모두 반드시 이런 거죠. 이런 거 빗금 땅 저해죠. 5단 만들기 좋아하는 패턴이죠.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이게 개선될 것 같지만 했으니까 포인트야. 포인트 찾아내야 돼. 차이점 찾아야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건 수출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러면 얘가 포인트겠죠? 반드시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가 포인트 나왔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야?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죠. 경상수지 개선.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건 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다면 여기에 다소 일반적이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뭔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구나.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 같은데요.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뒷얘기는 뭐가 나오겠냐?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지. 그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이제 여러분 찾아볼게요.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나올 거야. 아직까지도 문제에 있는 그래프 설명이 없네. 어딘가에 그래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또 같이 한번 해볼게. 여러분 한 거랑 비교해볼게. 또 색깔 볼펜을 한번 올려서 여러분 분석한 거랑 어떻게 다른가 보자. 자,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오히려 그러네.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가 개선돼야 되죠. 근데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된답니다.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써? 점차 개선된대. 이런 거 슬쩍 체크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J자 형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무로 했죠? 인과관계였죠? 그럼 작은 따옴표 있네. 이게 뭐야? 개념어구나. J커브 현상이라고 하는구나. J커브 현상. 그러면 지금 뭐야? 문제 2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문제 2번이 딱 들어오니까 2번을 보면서 가야겠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X축 시간이었고 Y축이 뭐 있어? 경상수지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2번에 보시면 그래서 경상수지가 돼 있는데 자, 요 밑으로까지 쭉 있네. 여기도 특이하네. 이렇게 있고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우리가 이거 나오진 않지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흑자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가로칠 거야. 요거를 우리가 적자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어떻게 그림이 그려있냐면 이렇게 그려 있어요. 맞냐? 이렇게 그려 있구나. 이렇게 그려 있구나. 자,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밑으로 가죠. 오히려 환율이 상승에 대해 악화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환율 상승 기점이네. 그죠?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여기가 지금 환율 상승 기점입니다.
근데 오히려 악화되다가 점차 개선, 악화되다가 점차 조금씩 개선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개선되는 현상인데 그걸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한대요. 제이커브 현상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은,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원인이래요. 근데 그것 중 하나는, 이 말은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현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열하겠다는 얘기네. 그럼 악화되는 원인 찾아볼게.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00원이었는데 1,4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수입한 석유 값이 어떻게 되냐면 1,000원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입도 어떻게 했어? 1,400원 올려야 하잖아. 아빠 기름값이 1리터에 1,000원이었는데 1리터에 1,400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는 겁니다. 안 썼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안 하냐면 갑자기 가격을 확 바꾸지는 않아요. 좀 지켜볼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볼까? 또는 고객을 뺏길지 모르니까 내가 제일 나중에 낮춰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뭐 이런 거 높여야지 이렇게. 그러면 그중 하나가 이거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거겠죠? 자, 환율의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이게 1번이죠. 그중 하나가 1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뭐야? 저 1번을 설명을 다시 하면 환율이 상승한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합니다. 너무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안 오면 나 돈이 없잖아, 벌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했으니까 올리긴 올릴 건데 바로 올리지 않은 거야. 아싸! 환율 상승, 아싸! 가격 옮겨! 이러진 않는 거야. 그죠? 환율이 상승됐네? 바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했어? 가격을 올리면. 자, 주유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A, B, C 주유소가 있어요. 각각 1,000원씩 1리터에 1,000원의 주유소였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했어. 그랬더니 얘가 아싸 환율 상승 1,400원 1리터 1,400원 1리터 1,400원. 근데 얘가 어떻게 써? 나는 아직 1,000원. 여러분 어디 갈래? 다 A로 몰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써? 그게 바로 올리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변 눈치도 좀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뻔하니까 어떻게 써? 주변 눈치를 슬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먼저 안 올리려고 막 하겠죠. 먼저 올리는 순간 어떻게 써? 그 집에 아무도 안 가니까 쓱 눈치 보다가 어떻게 써? 쓱 1,400원 쓱 비슷한 시기에 올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게 중간에 붕 뜹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리지 않았대요. 또한 S가 플러스. 첫 번째는 환율이 오른 만큼 바로 올리지 않아서. 두 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이 수입 상품에 대한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뭐뭐에 따라니까 인과관계죠. 때문에잖아. 가격 변화가 원인이지. 그치? 그 다음에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답니다. 상당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요게 두 번째 결과네.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움직임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나 싹 올라가. 안 사!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가격이 내려갔어. 와! 사러 가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소비자들도 어떻게 해서 자기 지출할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번 달에 자녀들 학비를 막 내야 돼. 엄청 내야 돼. 그럼 가격이 내려도 사러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요게 2번이죠. 가격 변화에 따른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가 이게 두 번째겠구나. 두 번째. 자. 그뿐만 아니라 하면 플러스 크게 쳐야겠죠. 하나 더 있어.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수출 여기부터 할까?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그러면 1,000원 1달러 예를 들어서 물건은 1달러인데 0.95달러 이렇게 낮췄어요. 그렇게 낮춰도 외국 소비자가 이것은 뭐였냐면 요거 낮춘 거 이거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덤비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소비자들도 지출 계획이 있고 할 거 아니야. 또는 뭐 있는데 또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나 J커브 형태가 보여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그렇구나.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오히려 악화되는 지점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개선되는 거죠. 여기가 점차 개선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2번 그래프 같은 데다가 슬쩍 표시를 할 수 있겠네. 2번 어딨어? 2번 같은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오히려 악화되는 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여기가 지금 오히려 악화죠. 여기가 오히려 악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건 뭐야? 어쨌든 간에 점차 개선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점차 개선되는 거지. 그죠? 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0이잖아. 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뭐니 해도 다 뭐야? 적자 상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겠어? 0 밑에 있으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적자 상태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까지 여기는 0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흑자 상태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이번에 해보시고요. 세 번째 단락이 먼저 끝난 사람은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3번, 4번. 그 다음에 앞에 있던 2번도 살짝 풀 수 있어요. 먼저 끝난 사람은 문제까지 도전. 세 번째 단락 출발! 너무 추워졌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한 편 했습니다. 한 편 했네. 그러면 요거는 대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락 시작할 때 한 편 했잖아. 저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단락에 시작하면서 한 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요 한 편이라는 건 대조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뭐냐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자체가 대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 단락의 얘기는 뭔데? 경상수지가 환율이 상승했는데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됐다가 개선되는 것을 얘기한 게 두 번째 단락이지. 그지?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그 반대말이 나올 건가 봐요. 한번 볼게요. 자,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얼마의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J커브 현상이 얘기하는 건 뭐야? 시간이 여기 있잖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이 돼야 되지. 그죠? 요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이 되잖아. 여기서 자, 경상수지 개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경상수지 개선이 이루지 못하는 경우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여기 두 번째 단락 이쪽 끝에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말, 다음 얘는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죠. 두 번째 단락 쫙 위쪽에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죠. 그게 세모겠지. 두 번째 단락의 첫 줄에 보시면 점차 개선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세 번째 단락이 뭐겠어? 개선되지 않는 경우죠. 찾았구나. 두 번째 단락은 이놈이었구나. 두 번째 단락은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차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면 세 번째 단락은 점차 개선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 그게 뭔데? 첫째, 또 있냐? 둘째, 두 가지 이유를 대겠네. 점차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 두 개를 댈게요. 상품 가격의 상품 가격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1,000원짜리를 1,400원 했어요. 근데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뭐라? 뭐뭐에 따라니까 인과관계잖아. 원인과 결과니까 이거 때문에로 바꿔도 되고 수요 구조라는 원인 때문에 이건데 수요 구조가 뭔가 봤더니 수요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죠. 그러니까 수요 구조가 뭐냐면 상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격을 올렸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것도 반응이죠. 가격을 올렸어. 사러 가자. 이것도 반응이죠.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 느리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잖아. 이런 거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찾았습니다. 이유 뭐냐면 수요 구조. 얘 때문에 그죠? 수요 구조에 따라 수요 구조 때문에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개선이 되냐면 가격 환율이 상승했어. 와 수출을 많이 하자. 수입 좀 덜 하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케이 이게 하나. 그러니까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수출량 증가 수입량 감소하면 분명히 개선된 거잖아. 근데 그다지 경상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경상수지가 한 100만큼 개선이 돼야 되는데 1만큼 개선이 되거나 요거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답니다. 희한하네. 즉 경상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환율이 상승했어. 그러면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야. 그럴 경우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 오히려 악화된다? 안 사! 불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악화되더라고요.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한답니다. 환율 상승에만 의존한대요. 수출 기업이 제발 환율 상승해라, 제발 환율 상승해라, 제발 환율 상승해라 이러고 있는 거야. 환율이 상승하면 뭐야?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노력을 하지 않는 거야. 환율이 상승되면 내가 이익이 생기는 건 맞아요. 1,000원 벌다가 1,400원 버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노력을 막 하는 거야. 즉 뭐냐면 품질 개선도 하고요. 원가 절감도 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내 거보다 더 좋은 품질이 더 싸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물건은 안 사겠지. 다 저쪽으로 갈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 경쟁력을 잃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답니다. 그래. 자, 이번엔 마지막 단락 읽고 문제 전체 도전. 자, 출발! 마지막 단락 읽고 1, 2, 3, 4 다 맞춰버리자. 이게 수능 시험 문제였단 말이야. 2011년도의 수능이었네. 우리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때려? 자,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자, 3개까지 맞힌 사람들 많이 보이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율은요,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어디서?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내가, 환율 상승시켜,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되나봐요. 근데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했으니까, 뭐뭐에 따라니까 인과관계의 원인과 결과죠. 필요가 원인이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개입한대요. 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답니다. 그런 간접적으로 환율 올려 환율 내려 이건 직접적인 거라면 그거 관계없이 어떤 일들을 벌여서 간접적으로 한대요. 자, 만약에 경상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그렇다면 수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액이 있을 때 적자 상태는 뭐냐면 수입액이 더 큰 상태지. 그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막 장려하게끔 유도하겠지.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됩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을 합니다. 그러나 찾아야죠. 일반적인 게 고환율 정책이라면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아하, 요게 때문에가 있으니까 원인이구나. 원인. 환율과 경상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뭐가 있었냐면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반응이 안 나타나다든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고 하라고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요. 수출한대. 아싸! 고환율 정책!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환율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3개까지 맞힌 친구들 있다고. 자, 윗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1번.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맞죠?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는 올라갔죠? 환율이 상승하면 1,000원이었는데 1,400원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있죠. 오케이.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필연성이라는 건 반드시 그러하다죠. 반드시 그러하답니다.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거군요. 근데 경상수지를 개선하려면 고환율이 반드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필연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내가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했습니다만 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됐다. 이거 더디다 지자입니다. 그죠? 바로바로 반응이 안 나타나죠. 때로는 어떻게 해서 가격이 낮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다고 그랬죠? 지체된 반응이 있어요. 국내의 수요 구조가 아까 있었죠? 그죠?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 그거 있잖아. 경상수지에 미치는 거, 가격 변화에 잘 반영되면 움직이겠지만, 잘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화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환율 상승하면 돈 많이 벌어요. 경상수지가 개선될 거예요.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오케이. 정답은 2번. 다음. 자, 요 놈입니다. 자, 우리 아까 했었네. 옳은 것만 찾아달래요.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깝답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 상승됐는데 가격이 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된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환율이 상승했더니 수입 가격도 변했어요. 잘 변했어. 그러면 A의 골이 얕아진다? 그렇겠죠. 오히려 악화되는 게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죠? 이게 골이 깊어지는 거고 이게 골이 얕아지는 거니까. 그럼 요는 이거 맞는 거네요. 다음.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된답니다.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금방 해소가 되겠죠. 금방 개선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런 거 이렇게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줄어들겠죠. 악화되지 않을 거 하잖아. 품질이 싸고 좋아요. 그럼 당연히 슝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좁아지겠죠. 좁아진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를 기점으로 환율이 상승한다? B를 기점으로 여기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는 기점이죠. 그죠? 환율 상승은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죠. 환율 상승의 기점은 여기입니다. 환율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럼 이건 땡. 그죠? B를 기점으로 뭐랄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기점이겠죠. C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수지의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오케이. 다음 3번 기억이 뭐냐면 경상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답니다. 아까 뭐였냐면 그 앞에 봤더니 가격에 수요 구조의 변화가 없었죠. 그죠? 그럴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게 어딨어? 수요 구조가 뭐였냐면 가격 변화의 민감도 이런 거였잖아.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다. 국내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개선되지 않는 거죠. 국내외의 가격 변화가 환율만큼 빠르게 움직여야만 개선 효과가 있는데 민감하지 않다면 뜨뜨미지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돌아다니 보니까 3번은 많이들 맞췄더라고요. 4번도 많이 맞췄네. 뭐뭐 한다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국제 경쟁력을 재고는 높이답니다. 높이기 위한 방책을 구하지 않았답니다. 특별한 방법을 하지 않고 이익만을 기대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까 어딨어?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기다린다? 요 놈이었죠? 요 놈 1번 딱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문학을 한번 해보자. 자, 문학은 몇 번이지? 뭐 실렸냐? 뭐야 이거? 시나리오가 실렸네. 시나리오니까 영화의 대본이구나. 그죠? 영화의 대본이었고요. 대장금이었구나. 힌트가 될 만한 것은 없고 5, 6, 7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소설이라든가 뭐 희곡 뭐 이런 것들은 얘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갈등의 문학. 갈등의 문학이라는 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죠? 막 싸워. 그러니까 뭘 찾는 게 키포인트야? 그 갈등을 찾는 게 얘가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야. 갈등. 뭐 때문에 싸우냐 하는 거야. 그러면 갈등을 하려면 인물 간의 갈등을 하겠죠? 등장인물의 동그라미 한 번 치면서 가는 거야. 한번 해보자. 뭐 때문에 싸우는지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신 넘버 29입니다. 궁궐 외곽의 작은 문이랍니다. 보쌈을 한 박라인을 들고, 그럼 박라인 동그라미, 라인은 궁녀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고 가는 1단에, 그러니까 요 한 무리의 라인들, 누가 박라인을 납치했군요. 역시 은밀하고 기밀한 동작입니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라인, 한 동그라미, 한 라인 동그라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납치하니까 얘는 막 벌벌 떨고 있나 봐.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씬 넘버 30입니다. 이제 은밀한 곳에 왔군요.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라인. 라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주면 앞에 전경이 보입니다. 그죠? 눈을 가렸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나 봐. 가운데 최고 상공인 최상공 동그라미. 또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김이상궁 동그라미. 등장인물 한 번만 치는 거야. 김이상궁 아시죠? 임금이 밥 먹을 때 먼저 먹어보는 사람 있죠? 걔가 김이상궁이야. 그리고 나인들 67명이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에 최나인 동그라미. 그리고 한 나인, 아까 했죠?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뭔가 술병 같은 게 있나 봐. 이윽고 바닥에 꿀려지는 박라인이 납치돼서 여러 나인들 앞에 꿀려진대요. 박라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뭔가를 넣는 한 나인이, 한씨 여자가 뭔가 술병을 싹 넣었대요. 뭔가 싹 집어넣었대요. 박라인이 얘기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납치당해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갑자기 막 째려보고 있는 거야. 최고상궁이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응? 박라인이가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상궁이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지금 누굴 납치해서 지금 혼쭐을 내주고 있군요. 최고상궁이. 박라인이 안타깝대요. 마마님 뭐세요? 무슨 연유 이유? 무슨 이유 연유로 이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한라인이 띵띵띵띵띵 아무 말도 안 했네요. 중략됐고 씬 넘버 47로 붕 뛰었습니다. 들어오는 천수 동그라미 새로운 등장인물이네. 보면 박라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악질 오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얼른 들어와. 아유 막지 마. 이 토악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단 말이야. 토해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죠. 하고는 얼른 박라인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주며 토악질을 도엎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 잠시 토악질을 멈추는 박라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라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라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네줍니다. 박라인 받아 봅니다. 수락관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라인의 옛 한글 서찰이 보입니다. 보는 박라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나 천수의 얼굴이 복잡합니다. 한라인이 이라고 썼으니까 효과음입니다. 소리만 나오는 거야. 명희야, 살았느냐? 명희가 박라인인가 보죠.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
아, 얘가 지금 독살을 하려나 봐. 약병을 들고 있으니까. 아까 술병이 그 약병인가 봐. 그죠? 그 독살을 하려는 건가 봐. 다시 신 넘버 48입니다. 급히 들어오는 한나인.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뭔가를 급히 찾았습니다. 다시 한나인이 이펙트 소리만 납니다.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도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어.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 살았느냐? 명이야.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갑니다. 아마 이 녹두물이 해독제인가 봐. 신 넘버 49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보고 있는 박나인, 옆에서 보는 천수. 박나인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나인이 다시 죽었거든 나를 용서하지 말며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줘. 신 넘버 50입니다.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나인의 모습. 글을 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나도 일의 전문은 할 수 없으나 무슨 일인지 잘 모르나 봐. 한나인도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발언하는 거. 말을 나는 믿지 않아. 믿지 않기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돼. 그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멀리 도망가서 살아다오. 그리하여 힘없는 너를 보낸 나를, 그리고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는 나를 버려줘. 이를 어쩌면 좋아, 명이야. 박나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천수 조용히 나온답니다. 그러면 갈등의 문학이니까 그냥 읽고 우리는 뭐만 파악하면 되냐면 대략의 사건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은 뭐이냐면 아까 최고상궁이 있다고 그랬죠? 최고상궁이 있습니다. 최고상궁.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박나인이 있었죠? 박나인이 있는데 얘네 둘은 가만히 봤더니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 즉 최고상궁이 높은 여자고 박나인이 그 밑에 사람이잖아. 존댓말하고 얘가 뭐라 하면 네 죄를 알겠느냐? 라고 했더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러고 봤을 때 얘가 높은 애고 얘가 낮은 애야.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얘가 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죽이고자. 그래서 독약을 했나봐. 독약을 줬는데 지금 박나인이 눈을 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한나인이 어떻게 했어요? 얘에게 어떻게 했어? 녹두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사약 안에 녹두물을 같이 넣은 거야. 그래서 그게 중화돼서 먹어도 깼나봐. 이 녹두물이네. 그러면 요걸 통해서 한나얘가 도움을 주고 있는 여자죠. 그럼 문학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주인공인 듯한데 주인공이니까 동그라미죠. 도와주는 애니까 얘 괜찮은 놈. 그죠? 얘는 주인공을 못 살게 구는 놈이니까 나쁜 놈. 이거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와서 천수라는 남자애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천수가 어떻게 했어? 오바이트 하는데 등 쓰다듬어 줬죠. 좋은 놈이네. 얘한테 보겠어. 다시 도움을 주고 있네.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얘도 괜찮은 놈. 요렇게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5, 6, 7 풀어봅니다. 다 맞힐 수 있어. 이게 이런 걸 수능 문제라니. 우리 할 수 있다. 에어컨 틀어줘? 야, 이 맛 좀 봐라. 시원하느냐? 너를 위해 에어컨을 틀었다. 은서야, 다 맞춰버려. 알았지? 예? 예. 힙합소녀. 예.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래요. 1번.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가 아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직접적인 대사죠. 1번 틀렸고요.
사건의 발생 순서요? 중간에 보면 회상하는 장면 있죠. 갑자기 어떻게 써요? 최고상공이 박나인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한나인이 어떻게 해서 회상했죠. 독 집어넣고 녹두물 넣고 이런 거 있었잖아. 3번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하다고요? 고즈넉하다의 낱말 뜻이 조용하고 아늑하답니다. 그럼 여러분 독사라고 있는데 조용하고 아늑합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땡.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가 있답니다. 그렇죠. 요렇게는 지금 우호적인 관계죠. 우호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대조적인 관계죠. 그죠? 오케이 정답. 그 다음 5번 장소의 변화에 따라 있어요. 근데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갈등이 해결된 건 최고상공과 박나인 사이에 죽이려고 하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아직 없죠. 땡. 6번 서찰 편지글과 관련지어 적절하지 않은 것. 한나인은 박나인의 생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죠. 네가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2번 박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징벌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3번 한나인은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하여 박나인의 결백은 죄가 없다잖아. 구체적인 근거가 아니야. 나도 일의 전모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다른 남자와 통정했다는 건 못 믿겠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기억, 미음 중 보기의 촬영 기법 앙각이랍니다. 앙각 보기 보면 앙각이죠. 그 이거는 귀엽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우러러볼 앙자야. 그 카메라가 어디냐면 밑에다 댄 거야. 주인공이 이렇게 서 있으면 카메라가 밑에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그죠? 위압감이. 그러면 위압감이 느껴지는 데는 어디냐 하면 뭐야? 최고상공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고 물어볼 때 카메라를 밑에서 딱 찍으면 어떻게 써? 최고상공의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겠죠. 그럼 박나인이 덜덜덜 떨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었겠구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숙제들 제대로 해오시고 중간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치면서 해야 돼. 구조 독해하는 거 잊지 마라.